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생활 속의 화학,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생활 속의 화학 1과 생활 속의 화학의 두 번째 파트,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탄소 화합물이 생활 속의 화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매우 많은 물질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에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 뭐냐, 탄소화합물이 정의가 어떻게 되고, 탄소화합물, 우리 주변에 있는 탄소화합물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전 2015 개정교육과정 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깊이가 조금 얕아졌다고 할까요? 조금 전보다는 좀 더 난이도는 좀 쉬워진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탄소화합물의 정의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탄소화합물의 정의가 뭐냐? 자, 이 탄소화합물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이에요. 탄소가 그 화합물 속에 탄소가 있으면 그건 탄소화합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 아주 가장 큰 범위의 탄소화합물을 얘기하고자 하면 탄소만 들어있으면 다 탄소화합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탄소화합물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유기물이라는 말과 무기물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탄소화합물을 얘기하면 유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잘 쓰지 않는 유기물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탄소화합물이라는 말뜻 그대로의 어떤 정의와 조금 구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2가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 자, 이 CO2는 탄소화합물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 있는 말뜻 그대로 하면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탄소가 여기 있죠?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탄소화합물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유기물이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 정의로 탄소화합물을 정의 내려본다면 이 CO2는 탄소화합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될 탄소화합물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봐야죠. 유기물이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CO2는 탄소화합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넓은 범위로는 CO2가 탄소화합물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정의 자체가 조금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뭐 잘 나오지는 않겠죠. 어쨌건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탄소와 수소가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일단 탄소화합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질소, 안 써줘도 되겠죠? 질소, 황, 인,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기본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 질소나 황이나 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또 플로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이런 화합물을 바로 탄소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탄소 화합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고 또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도 바로 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류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탄소 화합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탄소에게 있습니다. 탄소. 쉽게 말해서 탄소는 팔이 4개거든요. 자, 여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팔이 4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나중에 나중에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3단원에 가면 그 팔이 4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팔이 4개다. 팔이 4개라는 거는 팔은 거예요.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팔인데 다른 원소를 붙잡을 수 있는 팔이 4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팔로 다양한 다른 원소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소들을 붙잡을 수 있는 팔이 4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소는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탄소 화합물이 다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다. 최대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중심이 딱 두 원소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무기물의 중심과 유기물의 중심이 각각 있어요. 유기물의 중심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한 탄소가 유기물의 중심, 팔 4개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무기물의 중심은 누굴까요? 무기물의 중심. 자, 탄소 나중에 이제 2단원에서 배웁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탄소는 팔이 4개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족이라고. 14족. 14족이 주기율표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유기물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기물의 중심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규소. 14족 규소. 주기율표의 중심인 14족에 탄소가 있고 그 밑에 2주기의 탄소가 있고 3주기의 규소가 있어요. SI가 있는데 그 규소가 바로 무기물의 중심이 됩니다. 걔도 팔이 4개. 물론 그렇지만 팔 4개를 전부 활용하진 않아요.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탄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질소, 황, 인, 플로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탄소 화합물이 아까 선생님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3대 영양소라고 하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이것이 뭘까요?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화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도 역시 탄소화물들이 많이 사용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합성 섬유 이런 것들 전부 다 탄소화물이에요. 자, 탄소화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탄소화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료. 이 연료도 전부 탄소화물입니다. 석유, 또 석탄, 탄소화물 맞습니다. LPG 이런 거 다 탄소화물이에요.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나프탄
나프타로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죠.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화합물 뭐예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나프타가 뭐예요? 좀 이따 나프타 얘기하겠지만 다 탄소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구조를 알려줬던 건데 나일론, 또 폴리에스터 얘네들 결합했을 때 전부 다 CH가 기본 골격이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 CHA가 기본 골격인 물질들이 화합물을 이루면서 또 연쇄적인 중합 반응을 이루면서 실이 되고 그 실로 섬유를 만들었다. 그래서 합성 섬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이 뭐였냐면 의약품 아스피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살리식산에 아세트산이 붙어있는 결합판, 이것이 바로 이제 아세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살리실산 육각형인데 육각형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육각형은 벤젠이에요. 벤젠. 여기 꼭지점에 전부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여기에 H가 하나씩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OH 있고 여기에 COOH 그게 이제 살리실산이라고 했죠. 보시다시피 탄소와 수소, 여기에 이제 또 산소. 여기에 산소를 안 썼네. 중요한 산소, 질소, 황, 인, 플로린 여기 산소도 있어요. 산소. 여기 중요한 산소를 빼먹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탄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합성 섬유, 그 다음에 의약품도 역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 뭐냐면 탄소 화합물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탄화수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은 뭐고 탄화수소는 뭔가? 네. 탄화수소와 탄소 화합물의 정의는 같진 않아요. 달라요. 자, 탄화수소는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와 수소가 기본 골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화합물의 일종이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런 애들이 안 붙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화합물이 바로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C2H5OH 메탄올이에요. 자, 얘는 탄화수소일까요? 탄소 화합물일까요? 그렇죠. 얘는 탄소 화합물이죠. 왜? CH뿐만 아니라 O도 있으니까. 자, C2H6 에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테인. 이건 지금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탄소 화합물일까요? 탄화수소일까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도 되고 탄화수소라고 해도 되죠. 얘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탄화수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지만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긴 하지만 탄화수소는 아니다. 탄소화합물이 동시에 탄화수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라는 이 정의를,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탄화수소는요, 특징이 있는데,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는
연소를 시키면 반드시 두 가지 물질만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연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연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소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화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매우 빠른 속도로 결합하는 과정을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결합하는 거죠.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C2H6라고 하는 에테인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요. 자, 얘가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물질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CO2가 되는 거예요.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H2O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연소되면 굉장히 많은 열량을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생성되는 물질은 딱 두 가지 CO2와 H2O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정확하게 배웁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배우지만 살짝 맛만 보면 얘네들의 개수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개수를 맞추는 요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탄수산이에요. 탄수산. 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의 연소 화학 반응식의 이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 요거 앞에 쓴 숫자를 개수라고 하거든요. 개수. 이 개수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게 바로 개수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나와요. 또 어떤 요령으로 하느냐? 탄수산이다. 탄수산 기억하세요. 탄수산 순서로 맞춰준다. 무슨 말이냐면, 자, 탄소가 여기에 두 개 있구나. 그러면 CO2가 몇 개? 여기 탄소가 한 개니까 요 종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뭐로 맞춰주냐? 개수 맞춰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야 탄소 두 개, 여기 두 개가 맞구나. 그 다음 수소를 보니까 여기에 수소가 6개다. 근데 여기 수소가 있는데 얘 지금 H2 여기 두 개구나. 두 개인데 저기 6개니까 얘를 6개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수를 3으로 써줘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 여기에 여기 보니까 생성물질 보니까 두 개니까 4개. 여기 두 개가 하나가 3개니까 3개. 그러니까 7개구나.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성물질에도 산소가 7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몇 개가 있어야 7개가 될까요? 두 개가 몇 개 있어야 7개 되죠? 2분의 7이죠. 2분의 7.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수에는 분수를 쓰면 안 되죠. 분수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두 배를 해주는 거죠. 2 써주고 여기 7, 4,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소 과정인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어요.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딱 두 가지 물질만 발생하는데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구나.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화수소를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탄소화물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탄소화물 C2H5OH라고 하는 에탄올, 아까 잠깐 소개했던 에탄올, 얘를 연소시켰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이다. 아까 그랬죠? 자, 얘를 연소시켰다.
그러면 발생하는,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CO2가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H2O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봐야 다른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연소되면 역시 탄화수소가 연소될 때와 똑같이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성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썼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그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질들을 표현을 했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소 기호들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표현을 했죠.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얘는 C2H5OH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왜 굳이 OH의 H를 따로 써야 하는가?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C2H6O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럼 궁금한 점이 조금 생기죠. 얘를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CH3COOH의 경우도 그래요. 얘를 C 여기 있고 여기 굳이 왜 따로 써야 되는가? O를 왜 두 번 나눠서 써야 되는가? H 여기 세 개가 하나 왜 구별해서 써야 되는가? 얘를 C2O 2H 아니 C2H4O2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써도 되죠.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거죠. 편의. 그래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또 식을 조금 달리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 원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 이런 식,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학식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잠깐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식에는요, 크게 5가지로 화학식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이온식, 구조식,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가 실험식이고 뭐가 분자식이냐, 이거를 시험에 안 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자, 우선 어떤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분자식입니다. 물론 모든 물질이 다 분자식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또 3단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분자를 표현하는데, 분자를 이루는 원소와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한 식이 바로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험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의 종류와 개수가 있는데, 이
원소들의 이 원소들을 최소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 분자식을 최소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젠은요,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류는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류는. 근데 그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 6개, H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벤젠이에요. 자, 그럼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정수비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C 하나, H 하나, CH가 되겠죠. 자, 에타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에타인. C와 H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예요. 이 에타인이라고 하는 이 탄화수소는 C 2개, 탄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가 분자식이에요. 이 에타인이라고 하는 분자를 이루는, 이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C, H, 그리고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식이 달라도 실험식은 같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실험식은 분자식과 또는 그 물질을 이루는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을 최소 정수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실험식이고요. 시성식은 보여준다. 뭐를? 성질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성질을 보여주는 식. 아까 예를 들어서 C2H5OH라고 썼잖아요? 메탄올. 얘를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그냥 C2H6O라고 써도 될걸. 왜 굳이 C2H5OH라고 쓰느냐?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질. 어떤 성질? OH가 이렇게 붙어있는, 따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OH, 알코올이구나. OH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써 있는 것은 바로 알코올인 경우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왜? 편하잖아요. OH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알코올이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요,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CH3OCH3. 얘도 C2H6O잖아요. 하지만 얘하고 완전 다른 물질. 얘는 아세톤이에요. 응? 그래서 얘하고 완전 다른 물질인데 이렇게 썼을 때하고 이렇게 썼을 때 딱 거기서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화학식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시성식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CH3COOH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성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온식은 전하량이 표현된 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른쪽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O3 마이너스라든지 SO4 2가 마이너스라든지 PO4 3가 마이너스라든지 뭐 CO3 2가 마이너스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MG 2가 플러스라든지 뭐 IAL 3가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NH4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온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식은 주로 이제 탄소화합물, 나중에 배우지만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공유결합 물질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구조를 알고 싶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구조식이에요.
공결한 물질에서 이 결합선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구조식이죠. 예를 들어서 CH4다. 그러면은 CH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C 하나에 아까 얘기한 8이 4개구나. 8이 4개인데 그 결합이 4개구나. 그 결합은 공유결합이니까 이렇게 결합선으로 표현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또 정확하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학식에는 5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5가지를 선생님이 왜 지금 정리를 해주냐면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시성식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화학식으로 딱딱딱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원식이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라고 궁금할까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